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 대한 대만 방문에 항의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대만 침공 실전 훈련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훈련이 중국 내 인민들을 소위 국뽕에 취하게 하면서 시진핑 3년임으로 가는 단계를 기하는 그런 성과는 거두었는데, 외교적으로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응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과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인 4일부터 본격화된 이번 군사훈련은 6일에도 대만 해협 중간선 너머로 전투기 14대를 보내는 등 대만을 향한 군사적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의 무력 시에 대해서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계획에 따라 계속 대만의 북부, 서남, 동부해 공역에서 실전화 연합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연합작전 시스템의 지원 속에 함정과 전투기, 해안 미사일 담당 병력 등을 출동시켜서 대육지 타격과 대해상 집중 타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또 6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서해, 그러니까 중국의 황해를 말하는 거죠, 서해와 남부 일부 수역에서 실탄 사격을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군사훈련의 규모나 강도는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강한 중국 이미지를 고양시키면서 소위 국뽕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건 왕이 외교부장이 5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행위, 중국 인민이 일치단결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 내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 시진핑 3년임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이 대만 군사훈련으로 시진핑 중심의 중국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애국주의가 주는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는 왜 훈련을 하다 마느냐, 내친 김에 통일하자, 이런 성토성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5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서 국수주의 감정이 솟아올랐다가 이내 실망감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또 관영 매체들이 요란하게 선전을 했는데, 정작 펠로시가 대만을 떠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고조된 이 국수주의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국내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국수주의를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만 고조된 감정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정치학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국수주의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는 양날의 검이다. 고삐를 재지 않으면 그런 국수주의는 중국의 외교 의제를 탈선시키고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을 향한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중국의 힘을 과장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했는데, 이는 대중이 환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적, 기술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대신에 중국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시진핑과 왕의 그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등의 대중선동으로 중국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런 국수주의가 가져올 후유증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진짜 고민이 뭐냐? 정작 방대한 규모로 실시한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회의 동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 4일 중국은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정작 대만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까지 이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 패트리엇도 또 미 이지스도 뚫었다 그러면서 대만의 방공망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국뽕식 해석입니다. 우선 이번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만의 신추산의 러산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에 의해서 모두 포착되었고 여기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즉각 미군과 일본 자위대하고 공유가 됐습니다. 중국의 도발을 감시하는 인도태평양 뉴스는 6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러산의 이 초대형 레이더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이고 유효 사거리는 3,000km라고 말을 하면서 이 중국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일 대만 국방부는 국군, 그러니까 대만군이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히 파악한 결과 미사일이 동부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주된 비행 경로가 대기권 바뀌어서 광활한 지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방공 경보를 울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의 이 둥펑 미사일이 대만 영공을 통과했다 그러면 대만군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을 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공의 고도 범위가 그러니까 미사일이 떴을 때 그 영공의 고도 범위가 국제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항공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100km 정도 고도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영공 외로 간주를 합니다. 심지어 대만은 외딴섬 진먼의 상공에 무인 비행기 7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고와 함께 쫓아냈을 뿐입니다. 대만의 이런 대응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벌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서 중국의 추가 도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만의 차분한 대응에 오히려 중국이 당황하고 있어서 이 대만을 향한 군사 압박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또 이번 대만을 향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해양안보와 기후변화 같은 의제를 두고서도 미국과 소통선을 중단했죠. 소위 말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중국이 먼저 한 셈입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적 도발과 외교적 보이콧 카드가 중국이 아시아 이웃 국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겠고 중국이 참으로 미묘한 선택의 기로에 서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에 있는 미중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수랍 쿱타는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쿱타 연구원에 이어서 중국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한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현명한 접근법은 모든 아시아 국가에게 특사를 보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말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외교 자체가 워낙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 비슬리 호주 라트로브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이후에 중국의 매우 강력한 대응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중국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만약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는 것을 느낀다면 사태는 급속도로 그리고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부교수는
중국이 올가을 대대적인 이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점차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강력하게 분노를 하면서 당장 대만을 접수할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대들었지만 이제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주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다시 외교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시진핑 이 체면 손상도 되지 않도록 어떻게 자연스럽게 태세 전환을 해 나가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 이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